안녕하세요. 토지하기TV의 토통령입니다. 여기 월천 저수지 조망이 나오는 이 공매 토지 63평에 195만원의 과소 토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 시청자님께 이 공매 토지를 소개해 드리는 것은 여기에 장점과 단점 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입찰에 앞서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공매 토지를 소개함에 있어서 돈을 버는 투자의 목적보다 대한민국의 작은 땅 한 평이라도 갖자는 프로젝트에서 이 영상을 제공해드리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주소는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 토지는 2차선 도로변과 월천 제1저수지의 옆에 조망을 가지고 위치한 여기 있는 토지입니다. 인근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고 마을에서 불과 200~30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토지를 낙찰을 받게 된다면 실제 주거 목적의 주택을 짓는 것보다 나만의 캠핑장, 차박용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건 단순 제 생각입니다. 이 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로 나온 토지이고요. 공매를 처음 접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은 마지막에 온비드 공매 입찰 영상을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리번호는 2020-02000-001번지고요. 주소지는 전라남도 한평군 손불면 월천리 866번지에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토지의 면적은 207제곱미터 62.6평이 나온 토지인데요. 감정가는 194만 5,800원, 평당 환산해서 나눠보니 3만 1,500원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토지의 입찰에 앞서서 어떤 하자가 있는지 사진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월평 저수지 조망이 나오게 되고 토지와 토지 사이 밑에 위에는 전이다 보니 여기 있는 토지죠. 밑에는 답으로 이용하고 실지 농로, 진입로로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분묘가 있습니다. 분묘가 있는데 이 토지에 얼마나 침범을 해 있는지 같이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게 되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게 되면 면적이 414제곱미터 2분의 1 지분으로 나온 토지입니다. 그러니 추후 공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가져오든지 아니면 매도를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역 지구에 보면 자연환경보존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이루어졌고 농업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있을 때는 건폐율 40%의 단독주택과 일종 근생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카맵을 통해서 현장에 직접 가볼 건데요. 마을과 좀 떨어져 있어 나만의 캠핑장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인근에 월천 저수지가 바로 있기 때문에 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에 낚시가 허용되는지 그 여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에 위성을 보시게 되면 자, 바로 2차선 도로변 옆에 붙어 있는 여기 요 땅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의 장점이라면 계속 가드레일이 쳐져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만 가드레일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다 보니 쉽게 진출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조망 어떤가요?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멀리 분묘가 보이는데요.
일부 분묘가 조금 침범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 토지하고 지금 살짝 걸쳐져 있는 것 같은데 이따가 임장을 가실 때 어떻게 가면 좋을지 그거까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도 실질적으로 임장을 가실 수 있는 분이라면 임장을 한번 가보시고요. 임장을 가실 수 없는 분이라면 이렇게 로드뷰로 이렇게 한번 쭉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임장을 가시기 전에 위성 지도를 이렇게 출력을 하나 하시고요. 또 이렇게 가까운 마트나 다이소에서 파는 7.5m짜리 줄자를 하나 구입해 주십시오. 이 모든 준비가 되셨다면 카카오맵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옆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줄자 모양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여기 도로 라인을 기준점으로 잡고, 그러니까 도로 라인 여기에 기준점을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가 여기 지적도에 걸려 있는지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도로 이렇게 해서 커서를 재보니 6m 가량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6m 직선으로 들어가시고 여기 길로 이용되는 여기 끝부분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미리 지적도 자로 재어 보시게 되면 18m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끝에 이렇게 분묘가 살짝 걸려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전에 지적도로 미리 이렇게 출력을 하셔서 거리 미터, 6m, 18m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으셔갖고 그렇게 가셔서 하신다면은 훨씬 이 땅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지도 주소지만 가지고 가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 처음 가는 길이라 절대 쉽게 파악하실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카카오 맵으로 해당 주소지의 물건을 입력을 하시고 과거 스카이뷰를 눌러 보시겠어요? 과거에 눌러보시면 이렇게 과거에는 분묘가 없어 보입니다. 2008년 그리고 2009년 어떤가요? 2010년 점점 변하는 모습이 있죠. 2011년 2012년 여기에 조금 보이네요. 여기에 분묘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여기 분묘가 아주 미세하게 살짝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보셨나요? 현재에서 최근 사진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2013년도 아니네요. 12년도 사진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분묘가 살짝 걸쳐져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분묘가 있다는 하자 그리고 지분이라는 단점 그 두 개의 단점이 있고 그리고 디스코 맵을 이용해서 지적 편집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이 토지 앞에 작은 개인 사도 24평의 사도가 있습니다. 그 앞에 거는 실질적으로 도로, 국가 소유의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만 이 토지까지 진입을 하는 데는 개인 사도 24평짜리가 끼어 있다는 것. 근데 1955년 12월에 소유하셨다 보니까 소유자 복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아마 돌아가셨거나 소유권 행사하는 데는 제약을 크게 미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건축을 한다기보다 지목이 도로이지만 건축을 한다기보다 캠핑 전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최근 국토해양부 실제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의 토지는 여기에 해당하고요. 인근 바로 옆에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 3월에 55,870원 여기는 87,000원까지 거래된 적도 있고요. 2020년도 요 뒤쪽에 맹지 저는 2만원에 거래가 된 적도 있고 이쪽에 노는 35,000원에 거래가 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영상으로 인해서 너무 높게 낙찰을 받거나 그러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일대 시세가 한 3만원에서 한 5만원, 8만원까지 사이가 있지만 자기가 필요로 한 토지라면 더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런 하자, 분묘에 대한 하자, 지분에 대한 하자, 이런 하자가 있다 그러면 더 유찰이 되어야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각자 목적에 맞춰서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토지를 낙찰을 받게 된다면 내가 권리상 인수해야 될 사항이 없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분의 지분이 나온 거고요. 요 분은 광주광역시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2007년도에 어머님께 정해를 받았던데요. 어머님은 한평군 손불면 월천리에 거주를 하고 계시거나 지금은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낙찰을 받으시는 분은 지분권자 광주까지 찾아가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한번 떼보시게 되면 최근 각구 1번에 어머님의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지로 여기에 현장에 오시면서 추후 낙찰이 되어서 광주까지 가시려면 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계시는 어머님을 만나 자제분의 연락처를 한번 물어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권리상 2017년 9월 13일 압류가 하나 되었고요. 2019년 5월 21일, 요게 빠르네요. 2017년 9월 13일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 요 두 건 모두 말소가 되니 낙찰자는 인수해야 될 권리는 없습니다. 자, 그럼 입찰은 언제냐? 2021년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기한 입찰입니다. 최저 입찰가는 195만원부터 시작이 되니 이런 하자를 극복하시고 나한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입찰에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공매에는 압류재산으로 나온 세금이 체납이 되어 나온 토지다 보니 좋은 토지가 실질적으로 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과 하자가 있는 토지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뭐 이딴 걸 올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 토지를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온비드 입력 돋보기 누르시고요. 관리번호 누르시고 검색 누르시면 그 입찰기일 날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모르시는 분은 마지막 영상에 온비드 공매 입찰이라는 영상을 한 번 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제공해 드리는 것은 꼭 좋다, 입찰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장점과 단점, 하자가 있으니 이런 점에서 조심을 하고 이렇게 해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